어떻게 지구가 변하니? 수도권의 기후 변화. 100년 후 우리 지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다닐까? 아니면 히어로가 등장할까? 아니, 100년 후 지구는 우리 상상과 전혀 다른 모습일 거야. 지구 온난화로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져 더 이상 겨울 스포츠를 야외에서 즐기기 어렵다는 것. 바닷물의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서 해안 저지대는 물에 가라앉을 수도 있어. 도대체 왜? 100년 후 지구는 왜 이렇게 심각한 걸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 바로 지구의 기후가 변하기 때문이야. 자, 지금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지구를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지구의 기분은 날씨고, 지구의 타고난 성격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즉 기후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지구의 성격이 바뀐다면 어떨까? 지구의 성격, 그러니까 기후가 변한다면 지구의 날씨는 종잡을 수 없어질 거야. 문제는 이 변화가 벌써 시작되고 있다는 것.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산업혁명 이후 약 1도의 변화에도 전 세계의 이상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야. 과거 30년에 비해 최근 30년간 수도권의 평균 기온은 무려 3.3도나 상승했고, 폭염 일수가 8.2일이나 늘어났다고. 게다가 호우 일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온실가스에 대해 알아야 해. 온실가스는 담요처럼 지구 표면을 감싸서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기체야. 그런데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나면 지구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는 더 뜨거워져. 그럼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 왜 계속 늘어날까? 최근 온실가스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간 것은 결국 우리 때문이야. 인간의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과 숲의 파괴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거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그중 우리나라는 5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그 증가율은 무려 1위야. 정말 놀랍지? 이대로라면 21세기 후반,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땐 고도가 높은 내륙 산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해버리고 말 거야. 물론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하면 아열대 지역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말이야. 잠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현재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1세기 후반 수도권은 폭염과 열대야가 50일이 넘게 나타나고 여름은 5달 정도로 늘어난대. 그렇다면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적 기후변화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토대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제협약도 맺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온실가스 줄이는데 참여해야 할 때야. 먼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해. 에어컨 온도는 올리고 난방 온도는 낮추자. 냉장고 문도 자주 열면 안 돼. 숲을 지키기 위해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품 사용도 줄여보자고. 어때? 정말 쉽지 않아? 우리가 지구를 위해 나선다면 지구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우리들의 작은 실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지 않을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원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열지도 그리기 진행을 하면서 문자도 매주 토요일 2시, 9시에 문자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온도 측정값이 이상하거나 사진이 이상할 때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열심히 2달 동안 진행한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리고 수도권 기상청이랑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해준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더 좋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고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최대한 엑기스들만 모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관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조성화 관장입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저희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사업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일들이 다 끝나서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일만 남았네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걸로 들었고 그 중에서는 열심히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들 행동을 하고 이 경험을 했는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결과 보고회를 끝으로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이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다른 곳들에 이렇게 많이 보고도 해드리고 또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이 열지도 그리기 사업은 계속될 계획이니까 올해 이렇게 의미 있게 참가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지 다 같이 오늘 결과 보고에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관장님 인사말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수도권 기상청에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원지은입니다. 수도권 기상청에서 보내준 열지도 그리기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기온은 잔디밭 위 1.5m의 대기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백엽상 보신 적 있으시죠? 백엽상 안에 설치된 온도계로 대기의 기온을 측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온을 측정할까요? 대기의 온도에 따라 밀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 기압 차이가 생깁니다. 대기 기압 차이가 생기면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공기의 이동, 즉 바람이 불게 되고 여러 가지 일기현상이 발생합니다. 기온의 변화는 인간 생활에 깊게 연관이 되어 있고 동식물의 생육 및 각종 산업환경 지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온을 측정하는 기상관측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측소의 위치는 그 지역 기상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건물, 나무, 숲 등 장애물과 아스팔트 등의 인공물 영향이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측소 주변 환경은 주변 지형이 넓고 평탄하며 관측시설 주변에 관측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과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최대 10배 이상의 장소여야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각장이나 발전소, 하천 등이 없어야지 되고 녹지가 넓게 분포해 있는 곳이어야지 됩니다. 기상관측 장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건물 옥상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내 관측망입니다. 빨간색 점이 기상청 관측 장비이고 파란색 점이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관측 장비입니다. 수도권 내에만 아소스가 9개, AWS 99개, 총 108개의 관측 장비가 있고요. 1분 단위로 기온이랑 강수 유무, 강수량, 바람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측한 기온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기온이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여름철 기온 경향입니다. 여름철이라고 하면 7월에서 9월까지의 기온을 말합니다. 1973년부터 2021년까지 49년 동안 서울, 인천, 수원 등 도시 지역의 여름철 기온을 살펴보시면 평균 기온 1.8도, 여름철 최고 기온 1.6도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덜 더웠던 여름은 있었지만 꾸준히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1994년과 2018년의 기온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화, 이천, 양평 등 비도시 지역입니다. 평균 기온 1.1도, 최고 기온은 0.8도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도시 지역에 비해 상승 경향이 적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행한 열지도 그리기 결과입니다. 구별로 나누어 평균 기온을 계산하였고 장안구가 31.4도, 권선구 31.9도, 팔달구 32.2도, 영통구 31.1도로 나타났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가장 가운데 위치한 팔달구가 32.2도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장안구와 영통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 온도 결과입니다. 장안구 28.1도, 권선구 28.2도, 팔달구 28.1도, 영통구 27.3도로 밤에는 낮 온도만큼 지역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폭염으로 인해 밤에도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 현상으로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눈에 띄게 비교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낮에는 팔달구가 가장 높게 측정이 되었고 낮과 밤 영통구가 제일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열지도 그리기 평균값과 기상청 관측 장비와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낮과 밤 모두 연구원님들이 측정한 측정값이 관측 장비가 측정한 기온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별로 나누어 비교를 한 그래프입니다. 아스팔트에서 측정한 온도가 흙과 잔디에서 측정한 온도와 관측 장비가 측정한 기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흙과 잔디에서 측정한 온도는 관측 장비 기온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표면의 열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 아소스가 관측을 시작한 날이 1964년 1월 1일입니다. 수원의 1년 평균 기온을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보았는데요. 과거에 비해 1990년부터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30년간 큰 폭으로 기온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10년 단위로 평년값을 산출하는데요. 평년값이란 30년 단위의 기온 평균값을 말합니다. 작년까지는 1980년부터 2010년의 평년값을 사용하였고 올해부터는 1990년부터 2020년의 신평년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신평년값은 평년값보다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네, 열지도 그리기를 통해 직접 온도계를 이용해 우리 동네 기온을 측정해 봄으로써 도시 열로 인한 기온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기후변화로 인한 수원의 기온이 계속 오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라면 우리 동네 기온은 2100년에 현재보다 약 6도가량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배출된 온실가스로도 지구온난화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응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요. 기후변화 적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에서 분석한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될 서울대학교 경관생태학 및 기후변화 적응 연구실 배채영입니다. 네, 우선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먼저 두드림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저희 팀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올해 열지도 그리기 결과 중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차년도에 추가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과 앞으로의 데이터 활용 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 개요입니다. 먼저 본 프로젝트의 주체는 수원시 시민단체인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두드림으로 매년 폭염 기간에 수원 시민이 직접 도시 내 온도를 측정하는 체험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팀의 경우 작년부터 두드림팀과 협업을 진행 중인데요. 시민이 직접 측정한 온도가 데이터로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는지, 공간별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그리고 실제 온도 데이터와 시민이 체감하는 값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 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서 시민이 측정한 온도와 국가 측정망 데이터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시민이 측정한 데이터가 국가 측정망의 특정 반경 내에서 이용성의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왜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상승 추세에 있고 폭염이나 도시 열성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시민 체감이 반영된 정책이나 기술의 도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염이나 도시 열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고려할 수 있는 미시적 분석이 필요한데, 이런 분석을 함에 있어서 많은 양의 시공간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드론이나 라이더와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의 구조를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의 사용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시간적 변동성이 높은 기상 자료는 그에 비해 충분히 구축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는 비교적 높은 해발 고도에 위치해서 방해물이 적기 때문에 측정의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의 현실적인 데이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시민 데이터 역시 아직 직접 활용하기에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도시 열섬에 대한 미시적 공간 분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 열지도 그리기 체험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핑 결과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프로젝트 기간의 평균적인 기온이 어땠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8월보다는 7월이 더 더웠고 실제 측정한 날 중에서는 7월 24일과 7월 31일이 각각 폭염 경보와 주의보에 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날 모두 열대야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도 이 두 날짜의 결과를 좀 더 상세히 도출해 보았습니다. 우선 올해 체험에서 8일 동안 낮과 밤에 대해 수득한 데이터는 총 872건으로 일평균 109개의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별로는 광교 1동과 정자 3동의 데이터 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데이터에 관하여 자동 기상 관측 장비의 온도와 시민 데이터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낮 데이터에 대한 결정 개수는 0.675 정도로 비교적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지만 밤 데이터는 이에 미치지 못해서 오류 데이터에 대한 체크가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서 폭염이나 열대야와 같이 이슈가 있었던 날짜를 중심으로 온도의 점 데이터와 보관 결과를 제시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낮 데이터는 낮 데이터끼리 그리고 밤 데이터는 밤 데이터끼리 분포의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높은 온도를 보였던 지점을 좌표로 검색해 봤을 때 주로 대로변과 저층 주거밀집 지역인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밤 시간에 가장 낮은 온도를 보였던 지점은 산림이 인접한 주거 지역에서 측정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 분석에서는 시각적인 결과만을 바탕으로 유사성이나 원인이 되는 토지 피복을 추론하거나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추후 통계적으로 분석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온도 측정과 병행하여 수행했던 체감 조사에 대한 주요 결과입니다. 측정 수행자에게 어느 정도 덥다고 느끼는지, 편안하다고 느끼는지 등 감각에 대한 부분을 설문을 했었는데요. 우선 현재 온도 상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평균 열 감각과 측정한 온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시민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온도를 추정했을 때 25.6도 정도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온도가 아닌 체감 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 다른 데이터를 결합하여서 수정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이 2021년 열지도 그리기 체험에 대한 주요 결과였고, 다음은 데이터 활용 방안과 추후 연구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도시 공간 특성에 따른 데이터 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원시 도시 생태 현황도를 바탕으로 불투수율과 식피율 분류에 따른 이번 온도 측정 결과를 레이어한 맵인데요. 분포로만 봤을 때는 상관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복 특성이나 산림과의 인접성 등에 따른 온도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민체감을 고려한 열 쾌적성 연구입니다. 시민체감 연구는 최근에 피부 온도 테스트와 같은 실험 기반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원시와 같은 중규모 공간에 대해서는 실험 기반 체감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감지수와 열 감각 간의 비교를 통한 지역의 중립온도 노출,
그리고 개인 특성에 따른 열 쾌적성 차이가 추가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결과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설문조사 때 성별, 고향, 거주기간, 의복과 같은 개인 특성, 그리고 온습도에 대한 선호도, 쾌적도 등에 대한 설문 문항도 구성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설문을 수행한 이유는 실외 열 쾌적성이 단순히 기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복이나 연령, 성별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주관적 체감 차이를 분석해야 그 지역의 열환경 평가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별, 연령, 거주기간 등에 따라서 열환경에 민감한 정도가 매우 다르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각 설문 문항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보가 예를 들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열 감각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그 결과 파트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지역민이 편하다고 느끼는 적정 온도의 범위를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기상 조건에서라도 지역민이 느끼는 적정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열환경 개선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온습도 선호도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지역민이 선호하는 혹은 선호하지 않는 공간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성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적응력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데요.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서울대 캠퍼스에서 진행했던 간이조사 결과인데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적응력이 높아져서 쾌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그 예시 결과 중 일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한 추후 연구 계획입니다. 크게는 데이터 표출, 시공간 특성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도시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민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기후행동으로 진행했었던 가정쓰레기 시민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박한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환경운동연합의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레기를 조사했었던 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한번 보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우리 집 쓰레기를 알아보자 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우리 집 쓰레기를 조사했을까요? 기후행동이니까? 아니, 봉사시간 준다니까? 아니면 이게 집에서 매일매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집에서 하는 거니까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집 쓰레기를 알아본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 기간은 2021년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했고 총 24분이 하셨고 이 24분이 다 합쳐서 410일을 하셨더라고요. 엄청 많이 했죠. 그리고 이분들이 조사했던 쓰레기 총 개수는 3,200개나 됩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하루 평균 한 8개 정도 쓰레기가 발생했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쓰레기가 가장 많았을까요? 결과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엄청 압도적으로 총 3,000여 건의 쓰레기 중에서 78%, 2,544건이 식료품 포장재였어요. 우리가 먹는 과자, 칼국수, 뭐 여러 가지 포장재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포장재들에 대한 쓰레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정이라서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먹어서 가정 이 식료품 쓰레기가 많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별로 먹진 않지만 생각보다 먹는 이 포장재가 과하게 많아서 그런 걸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의 쓰레기가 많을지도 한번 보았습니다. 총 762곳의 기업들 중에서 5개 업체는 바로 롯데,
그리고 크라운 혜태, 동원, 농심, CJ 제일제당 이 5개 업체였습니다. 이 5개 업체가 그 7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들의 다 합쳐도 20%나 전체 3,000여 건의 쓰레기들 중 20%나 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얼마나 쓸까? 우리가 앞에 했었던 거는 우리 수원 시민들 24분만 했었던 결과라면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얼마나 쓰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1위는 우리랑 비슷해요. 롯데 칠성음료가 플라스틱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 농심 다 우리가 했던 결과 안에 들어와 있는 탑5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이 탑5 업체 롯데, 크라운혜태, 동원, 농심, CJ 모두 다 식료품 회사라는 사실 신기하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또 있어요. 이 탑5 기업들의 포장이 얼마나 과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2차 이상의 포장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탑5 쓰레기 중에 34%가 2차 이상의 포장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762곳은 겨우 24%였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2차 이상의 포장이 더 많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거 롯데 제과의 카스타드입니다. 정말 트레이 이거 몇 차 포장일까요? 이거 3차 포장이에요. 3차. 이거 겉을 싸고 있는 비닐봉지 하나 그리고 카스타드 이 과자들을 받쳐주고 있는 플라스틱 트레이 그리고 진짜 카스타드가 들어있는 저 비닐봉지까지 3개의 포장이 카스타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재질의 쓰레기가 가장 많았을까요? 바로 플라스틱이에요. 우리가 플라스틱은 여기서 말한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그리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비닐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들을 플라스틱이라고 했습니다. 석유가 원료가 되는 것들을 다 플라스틱이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이었어요. 아까 전에 방금 본 카스타드 이것도 다 플라스틱이었죠. 이거 비닐도 플라스틱, 저 트레이도 플라스틱. 석유 천지예요, 석유 천지.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기후위기와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포장재가 석유가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석유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며 이 제품의 포장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석유는 탄소가 참으로 많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쓰레기들을 우리는 소각하거나 그리고 매립을 하지요. 그러면 소각하고 매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온실가스가 많아지니까 더워져. 온도가 올라가고 기후위기가 오고 비도 많이 오고 더워지고 그리고 추워지는 것까지 기후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올게요. 왜 우리 집 쓰레기를 조사했을까? 바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제품에서 정말 불필요한 쓰레기가 발생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어떤 불필요한 쓰레기가 발생됐는지? 그래서 저희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19개 업체에 공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업체에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이겠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롯데제과도
트레이를 제거한다 그랬고요. CJ제일제당도 햇반의 빈 공간을 최소화하고 선물 세트 트레이도 조금 줄여보겠다고 했어요. 이러면서 이런 업체들이 거의 3만여 톤의 플라스틱을 줄일 거다 2025년까지 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이런 가정 쓰레기 조사 이런 것들로 어떤 제품에서 트레이가 많이 있고 어떤 제품에서 포장이 과다했는지 저희 환경운동연합은 그걸 밝혀내고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도 공개적으로 지휘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이것들을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전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카스타드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021년에 트레이를 제거한다고 했으니 곧 있으면 트레이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2달간 한 기후행동, 우리 집 쓰레기를 조사했던 이 행동으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서 플라스틱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이런 결과를 토대로 계속해서 기업에게 요구를 할게요. 그래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은 바로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환경운동연합도 열심히 제품에서 플라스틱을 빼겠지만 그보다 더 빨리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는 것들을 구매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안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비를 줄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 여러분께서 조사한 가정쓰레기 시민조사 결과 발표 들으셨고요. 플로깅 시민조사는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한 후에 기후행동 네트워크 캠페인 활동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주 동안 매일매일 진행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으로는 우수연구원 시상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장상에는 이목중학교의 김지원 학생입니다. 김지원 학생의 수상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김지원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중학교 처음 올라서 한 그런 봉사활동이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이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활동 중에 플로깅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플로깅을 하면서 비를 맞아서 했던 그런 경험, 쓰레기에 내용물이 옷에 튀었던 그런 경험, 그 다음에 여름에 너무 더워서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제가 선택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평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도 하고 또 수상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학교 봉사 시간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한 거였는데요. 제가 또 열심히 한 그런 보상대로 또 상을 받는다니까 이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잊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환경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라는 것으로 더 뿌듯함을 더 얻었었던 것 같고요. 또 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학생 축하드립니다. 김지원 학생은 열지도 그리기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온도 측정, 매주 토요일 2시, 9시 매번 온도 측정을 진행을 해주셨고 기후행동도 매일매일 진행을 해주셨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원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상 산이초등학교 김동준 학생입니다. 수상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산이초등학교 1학년 3반 김동준입니다. 동준씨,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는 언제 하셨죠?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는 작년부터 올해 했고 올해는 친구들과 함께 해서 더 행복했습니다. 행복하셨군요. 온도 측정할 때는 어떠셨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무더위같이 더웠어요. 더웠죠.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구가 안 아프게
생각하고 힘이 나게 생각하는 걸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니 힘이 불끈 넘쳤어요. 지구를 지키느냐고 수고하셨네요. 쓰레기 분리배출 조사를 하면서 어떤 걸 경험하셨죠? 쓰레기 조사를 하면서 분리배출 방법을 배워서 했습니다. 혼자 하셨나요? 누구랑 하셨나요? 저희 가족이랑요. 가족이랑 했군요. 제품 재질이 굉장히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당연히 많이 헷갈렸죠. 제일 헷갈린 건 이거였어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뭐? 플라스틱처럼 보이는데 써있는 걸 보니까 비닐이에요. 따로 뭐 느낀 거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지구를 안 아프게 열심히 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공장에서 쓰이는 맛있는 주스의 포장이 많아서 뜯기가 어려워서 포장을 이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 내년에 또 만나요. 네, 너무 귀여운 동준이의 수상소감 들어보았습니다. 동준이도 마찬가지로 매주 온도 측정과 지금 상 받으시는 분들 모두가 매주 온도 측정과 기후행동을 매일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시고, 다음으로는 수원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상 서원고등학교의 김유나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관에서 실시하는 열지도 그리기에 참여한 서원고등학교 2학년 김유나입니다. 먼저 수원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지도 그리기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8년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평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년 참여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앞으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었던 8월 초에 발생한 열돔 현상으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호수와 주택가가 인접한 이이초등학교에서 낮 2시와 저녁 9시의 온도를 측정하였는데요. 이때 열돔 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광교호수공원 안에 흙이 있는 환경에서 측정했을 때와는 달리 주택가에서는 조금 더 더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 이번에 열지도 그리기에서는 주변 환경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측정자의 위치가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옷차림이나 바람 세기, 습도, 측정하기 전에 했던 행동 등 측정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지도 그리기를 다양한 결과들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니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열지도 그리기는 시민 참여 활동이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자연환경이 평소에는 그리 실감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앞으로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2달 내내 잊어버리지 않도록 알람을 맞추고 지정 장소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가전쓰레기 성상조사표를 작성하는 일이 가끔은 귀찮기도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원료와 생산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상조사표를 작성하면서 물건 하나를 생산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현명한 소비와 최소한의 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계속 참여하여 데이터가 달라지는 양상을 알고 싶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쌓은 그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잊지 않으며 꾸준히 기후행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소중한 경험의 기회를 주신 열지도 그리기 담당자분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도권 기상청장상 김동욱 학생의 수상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욱입니다. 지구를 나에서 시선을 타고 만나요. 또 만나요. 네, 다음으로는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장상 광교고등학교 권태우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된 권태우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뜻깊은 상을 주신 것과 이런 좋은 봉사활동을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요새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발전을 위해서 혹은 무엇을 위해서 자연이란 것을 희생을 시켰다면 지금은 반대로 그 자연이란 것을 다시 복원하고 혹은 오염을 좀 더디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열지도 그리기라는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체감상으로 굉장히 느껴지게 되는 활동이었는데요. 옛날의 통계 자료들과 제가 날씨를 잰 것 혹은 다른 분들이 잰 것들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환경 문제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진짜 지구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심하게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이 소수의 사람들이 활동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좀 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참 가까이 있으면서도 쉽게 자각할 수 없고 혹은 참 소중한 건데 잃어버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터전인 만큼 더 잘 준비하고 아끼고 보존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진다는 게 꼭 저희가 체감상 더워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극, 남극 등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 몇 저지대 국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농사, 어업 혹은 그냥 생물들의 삶까지도 정말 위협을 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사안인 것을 더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확대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활동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고 느끼고 생각을 좀 바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법이나 규제가 생겨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장상 영국여자고등학교 윤서영 학생입니다. 먼저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에 동참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더욱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열지도라는 것을 이제 이번 활동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또한 이 열지도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활동에 조금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이 환경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여러 명의 연구원들 중 한 명으로서 이제 보다 정확한 수원시 열지도를 만드는데 제가 직접 기여를 하게 되어 뿌듯한 느낌도 큽니다. 저의 작은 노력들이 이제 환경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기후행동변화 활동으로 가정 내 쓰레기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평소에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들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조사를 하면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환경을 위해 저는 앞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 교육관장상 경기과학고등학교 이동명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이동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8주간 봉사활동을 열심히 진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우선 열지도 그리기 진행하면서는 실제로 제가 사는 지역의 온도 변화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이 열지도 그리기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봉사에 신청하게 되었는데 정말 기온을 재면서 매주 기온의 변화를 관찰하니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직접 비교적 긴 시간 동안에 제 손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새롭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주에 걸친 데이터를 보면서 관측 기간 동안의 온도가 점점 올라갔다가 점점 다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정확히 왜 그런 것인지랑 특정 시점에 특정 지점에서의 온도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기후행동 중에서 플로깅을 진행을 했는데요. 플로깅을 진행하면서도 무언가 느끼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선 길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우니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던 쓰레기들이 꽤 많이 모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길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심한 경우에는 길에 심어진 풀더미 안에 쓰레기를 몇 개씩 집어넣어두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쓰레기를 제대로 버렸으면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쓰레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많았던 게 담배꽁초랑 담뱃값 같은 것들인데 이런 담배 쓰레기는 정말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약간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무책임하게 길가에 버리는 일이 잦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연 용품들을 보면서도 이런 쓰레기들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대부분은 식료품 포장지였는데 이제 아마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음식을 먹고 아니면 먹는 도중에 포장지를 길가에 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사 먹는 일은 흔한데 쓰레기 처리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길가에 무책임하게 버리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식료품 포장지 쓰레기는 좀 문제가 심할 수도 있는데 이 음식이 남아있는 채로 쓰레기를 버리면은 처리가 되게 곤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료수 병의 경우에 이런 일이 이제 음료수가 담겨 있을 때 이걸 버리게 되면은 그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일부 이제 달콤한 음식의 포장재의 경우에 이제 그게 계속 묻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길가에 버리는 쓰레기에 개미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이제 한 사람의 잠시 귀찮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를 하게 되고 또 전반적으로 길의 모습도 더러워지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협력을 해야 함께 깨끗한 길에서 지나다닐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모두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깊이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공동체의 문제, 공공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이제 식료품과 같은 여러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 때 약간 포장재가 너무 심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주우면서 우리가 포장을 위해서 너무 과도한 양의 쓰레기들을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료품은 이제 어떤 곳에서든 만들어지고 또 팔리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생산이 될 텐데 한 번만 쓰고 버려질 포장재가 쓸모없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바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려지게 됩니다. 이제 특히 2, 3중으로 포장이 된 제품들의 경우에는 더 그런 쓰레기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지구의 자원이 지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환경오염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방식이 지속이 되면은 머지않아서 결국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들을 전부 다 포장을 해서 파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옳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장을 하는 게 깔끔하고 이제 좀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제품 한 개당 쓰레기를 하나 이상 생산해내는 것은 너무 심각한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애초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 제품, 특히 식료품과 같은 거에 포장재를 약간 안 만들거나 줄이려고 노력을 할 수 없을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쓰레기를 길에 계속 버리는 것보다도 결국은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환경오염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조사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런 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몇 번 있었고 했는데
계속 플러깅 봉사를 진행을 하면서 쓰레기의 종류, 재질 등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지고 뭔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온도 측정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이제 열지도 그리기 봉사도 스스로 이런 거를 계획하고 직접 뭐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데 봉사를 통해서 해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유익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상까지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 관장상 이혜영님의 수상소감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결과 보고회는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네, 2021년 한 해도 열지도 그리기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연구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지도 그리기는 저희 관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도 진행되고 내후년에도 진행될 계획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결과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